만약 조선시대에 올림픽이 열렸다면 역도 금메달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흔히 임꺽정이나 홍길동 같은 인물을 떠올리시겠지만 오늘은 소설 속 상상이 아닌 왕조실록과 같은 명백한 역사 기록에 박제된 진짜 괴력의 사나이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칼과 활의 실력 뒤에 가려졌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타임체이스는 그 놀라운 기록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힘이 세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되던 조선시대에는 이 힘 역시 중요한 국력의 척도이자 인재 등용의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무인을 선발하는 무과시험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죠. 무과시험 과목을 보면 단순히 싸움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무거운 활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보는 강국, 말을 타고 달리며 기창을 쓰는 능력,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들돌 과목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들돌은 오늘날의 역도와 가장 유사한 종목으로 순수한 근력을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당시 시험용 들돌의 무게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0근에서 300근, 즉 120kg에서 180kg에 달했습니다. 이걸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려야 합격이었으니 당시 무과에 급제한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역도 선수급 근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무인의 이야기입니다. 기록에는 이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힘겨루기 장면을 연출하며 왕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두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힘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겁니다. 때는 16세기 조선 제14대 왕 선조 시절입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겪기 직전 숨을 고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왕 앞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스트롱맨 선발전이 열립니다. 이 생생한 장면은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결의 주인공은 바로 무인나업가 박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조가 신하들과 함께 궁궐 뜰에 나와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거대한 돌, 즉 석중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저 돌을 들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이 돌은 보통 사람이 들어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꿈쩍이라도 하게 만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무게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경호원들에게 여기 이 자동차 한번 들어볼 사람 있나? 하고 묻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때 나업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이 거대한 돌을 번쩍 들어 올려 몇 걸음을 옮긴 뒤 내려놓았습니다. 이를 본 선조와 신하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상이라는 또 다른 무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신은 저 돌을 들고 뜰을 한 바퀴 돌 수 있사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무거운 돌을 든 채로 궁궐 뜰을 유유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실록은 아니지만 연려실 기술은 이 장면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묘사합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퍼포먼스였죠. 결과는 박상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가리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조는 이들의 힘에 크게 감탄했고 이후 이들을 중용했습니다. 특히 박상희는 훗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활약하며 무인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해 보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왕이 신하의 근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인재 등용의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는 문을 숭상하던 조선의 이면에 국가를 지키는 힘의 원천인 무에 대한 현실적인 존중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 외에도 기록 속에는 괴력의 소유자들이 질비합니다. 세조 때의 무장 이징옥은 1000근 약 600kg짜리 종을 들어 옮겼다는 기록이 있고 선조실록에는 명나라 장수가 조선에는 어찌 그리 힘센 장사가 많으냐고 감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처럼 초인적인 힘은 단순한 개인의 특기를 넘어 국가의 자부심이자 외교적인 위상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왜 왕은 신하들의 힘겨루기를 흥미롭게 지켜봤고 또 역사는 그것을 굳이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첫째, 힘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가장 실질적인 스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업에서 코딩 실력이나 외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보듯 끊임없는 외침의 위협에 시달렸던 조선에게 장수들의 물리적인 힘은 그 자체로 강력한 국방력이었습니다. 나업과 박상의 힘겨루기는 단순히 힘자랑이 아니라 우리 조선에는 이 정도의 인재가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일종의 군사력 시위와도 같은 성격을 띈 것이죠. 현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우리 군의 위용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둘째, 힘은 단순한 육체적 능력을 넘어 기계와 정신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드는 행위는 강력한 근력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업에 도전하는 대담함과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박상희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뜰을 돌았다는 기록은 그가 가진 힘이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대담함을 갖춘 리더의 자질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장수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왕이 무인에게서 보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조선 사회에서 그를 읽는 선비의 지혜와 나라를 지키는 무인의 힘 중 무엇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둘 다 중요했겠지만 그 균형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처럼 나업과 박상희의 대결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사회가 힘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단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가장 힘센 사람을 찾아 기록 속을 여행했습니다. 소설 속 상상이 아닌 왕 앞에서 직접 힘을 증명했던 나업과 박상희의 실화를 통해 힘이 단순한 완력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리더의 자질, 그리고 한 시대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가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그것이 물리적인 근력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지식, 자본, 정보 혹은 영향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지키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라는 점 말이죠. 박상희가 무거운 돌을 들고 묵묵히 궁궐 뜰을 걸었듯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무거운 돌을 들고 인생이라는 뜰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조선 최고의 스트롱맨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통찰의 즐거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타임체이스의 다음 역사 탐사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